그동안 이제 지난선거를 쭉 치르면서 제가 보니까 특히 원팀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그 대선 후보 당시에 정봉준 후보와 단일화를 합니다. 그때 협상안을 가져왔을 때 참모들이 이거 받으면 우리 집니다. 지니까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내가 지면 얼마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돕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게 민주주의다. 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어쨌든 부산이 지금 새롭게 뭔가 날개를 활짝 펴야 되는 그런 건데, 저는 그 우리 이호철 수석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제가 위에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우리 방송 고정 출연하시는 분 중에도 이제 당직자들도 계시고, 본인이 왜 직접 나가시지? 이호철은 안 나가.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스타일상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안 하실 분이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자유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노는 게 먼저다. 그래서 제가 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예. 정치는 희생이고 좀 봉사다라는 것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20살 때부터 60까지 약 40년을 봉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봉사를 좀 그만해도 된다. 그래서 저 말고도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게 봉사고? 예, 예. 아, 그러시구나. 근데 워낙 좋아하신 팬들이 한번 밀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기자회견을 해보시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와갖고 1인 시위까지 하셨어요. 아니 같이 약속을 해놓고 먼저 그만둔다고. 참. 사실 페이스메이커라도 하면서 이렇게 슬슬 빠질 수도 있는데. 내한테 밀어놓고 갑부를 문제. 아니 이분들이 먼저 빠지는 바람에 괜히 우리만 그냥 지금 엎어서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게 생겼어요. 봉사 열심히 하시라. 그래놓고도 이 소주 한잔 안 사고 말이지.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우리 방송으로도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지방선거 판을 이렇게 쫙 보면 사실 답이 뻔히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여당이 승리해가지고 대승하면 그게 이제 민심으로 반영되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국민들은 원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면 꼭 잡아야 되는 지역이 있다. 거기까지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부산 경남 정도는 꼭 잡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반드시 잡아야 반드시. 된다. 예. 만약에 부산 경남을 다 가져올 수 있다면 대성공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석고대제하죠. 역적이 역사. 잡을 수 있어요. 속고대제를 해요. 두 분이 속고대제해야지. 우리는 우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하고 수석님은 이제 이걸 영어로 기브업 한다고 그래요. 포기했고 지금 나머지 두 분이 지금 남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세력이라는 걸 믿습니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세력들이 훨씬 정치를 잘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부산에서 민주당이 당선돼서 부산시장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그 자체로서 저는 혁명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에 국민들이 해주는 AS다라고 여기 말씀드리고 좋다. 있거든요. 대통령 바꾸면 뭐합니까? 선거에서 이제 지방, 다음에 나중 2년 후에 국회까지 바꿔내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 부산에서의 승리가 우리만 잘하면 승리는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못하면 어부지리로 누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우리는 원팀이다. 캐치플레이즈가 오늘 방송을 제가 강기정 의원하고 같이 하고 왔어요. 광주가 지금 7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원팀 이야기를 하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방송하러 간다. 우리 부산에 간다. 빨리 끝내주시라고 막 조사했어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팀을 최초로 제안하신 분이 바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시라고요. 예. 왜 그러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선거를 많이 치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떨어지는 선거는 제가 다 책임지고 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기는 선거도 치렀죠. 그러면서 저는 부산에서 누구보다도 아까 3번 아까 떨어지시고 한 번 4번째에 당선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마 3번 이상 졌습니다. 그 크고 작은 선거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다라는 걸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는 선거도 치렀죠. 문재인 대통령 선거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그래서 부산에서 여론조사를 20여 년간 해온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이깁니까? 라고 하니까 당 지지도도 높고 국정 지지도도 70% 가까이 나오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난히 조용히 질 겁니다. 골목에서 전부 다 아마 각계격파 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이제 변했다라는 게 결국 사람도 변해야 되고 정책도 변해야 되고 자세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는 겸손하게 문호도 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지난선거를 쭉 치르면서 제가 보니까 특히 원팀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그 대선 후보 당시에 정봉준 후보와 단일화를 합니다. 그때 협상안을 가져왔을 때 참모들이 이거 받으면 우리 집니다. 지니까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내가 지면 얼마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돕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게 민주주의다. 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잊고 있다가 우리가 이분이 이기고 싶은데 전문가가 진대요. 이렇게 국정 지지도와 당 지지도가 높은데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후보가 그 당시 5명쯤 있었거든요. 저도 한때 그 잠재 후보, 유력 후보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나와도 마치 이기는 것처럼 됩니다. 지금 우리 야당 선정수 시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출마를 안 하면서도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출마를 안 하더라도 결국 후보자는 1명밖에 안 되지만 4명 내지 5명이 힘을 합치면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우리 원팀 합시다.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철씨를 너무 잘 아니까 뭐 나이도 비슷하지만 또 함께 이제 이 판에 오래 있어서 그 선거 이야기하면 뭐 한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고 제의할 때 저도 느낀 게 우리가 18대 때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두관, 송학겸 이런 분들이 안에 내부 분란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시너지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하든 안 하든 다음 문제고 원팀으로 구성해서 그다음에 원팀이 선거운동 같이 돕고 끝나고 나면 원팀이 부산시를 같이 움직이는 이런 거로 한번 해보자. 그래야 부산이 변해된다. 예. 왜냐면 혼자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우리 여철수도 있고 또 우리 정영희 후보님 오늘 이래갖고 저도 또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함께 부산을 진짜 우리가 다이나믹한 부산, 변화하는 부산, 옛날처럼 이래 처져 있는 부산이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부산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뜻을 모아가고 시작을 했죠. 근데 참 재미나는 게요. 제안은 제가 했는데 저는 원래 원팀 우리 시장 후보한 5명, 4명 정도 김영춘 장관까지 포함해서 많이 되면 5명, 이제 작으면 4명 원팀 이래 될 거라고 생각해 제안을 했는데 원래는 부산시장 원팀만 생각했는데 박지호 의원이 어느 날 갑자기 남구에도 원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러는 겁니다. 저희 첫 출발은 4명 내지 5명 시장 원팀만 생각했는데 그게 진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넓고 깊게 돼가지고 아주 활발하죠. 이 남구 얘기는 특히 좀 먼저 좀 제안하시고 좀 재미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구에 이제 구청장 후보 전략 공천은 없다. 경선이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뭐 중요한 인물을 모시고 올 수는 있지만 선거는 구청장 정도는 밑바닥을 알아야 되고 진짜 서민하고 부대낀 사람이 아니면 또 똑같이 관료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경선을 하겠다라고 붙였습니다. 그 5분이 나왔는데 원팀 이래 하면 자기들도 끝나고 나서 함께 갈 거니까 하자라고 하니까 또 시의원들도 또 구의원들도 원팀 해보겠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일부는 뭐 난쪽에 자기 개인적인 역량상 이탈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간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 모아놓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민주주의가 뭔가를 배웠는데 그것만 하면 잘할 낀데 대학까지 나와놓으니까 떨어지면 다 도망가더라. 우리 초등학교 마음으로 돌아가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자. 그래서 덕분에 이제 남구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우리 여철수 선생님의 제안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그게 민주주의고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아마 국가가 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후배들도 보고 자라는 자식들도 깨끗하게 선거할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부산 선거구가 지금 총 몇 개죠? 부산이 국회의원은 18명이죠. 그럼 다 구청장은 지금 16개. 원팀 구성 합의했다는 거 2군데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 이상으로 안 거의 다 했는데요. 했고. 예, 이제 지금 지하철, 부산에는 지하철이 몇 개 노선이 있는데, 예. 2호선 라인. 2호선 라인에서 이제 기장군, 해운대, 남구, 부산 진구, 사상구, 북구, 강서구, 하여튼 8군데 지하철 1호선 라인으로는 다 했다. 다 했습니다. 원팀 선거. 그러니까 이게 원팀이 진구. 쉽게 얘기해보자고 너무 어려웠어요. 예, 예. 그 경선 과정에서 부작용,
나타난다는 거죠. 서로 비방하고 음해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식상함을 느낀다는 거죠. 지금 유권자들이 우리 쪽 유권자들도 그리고 두 번째로 예. 끝나고 나서 뒤돌아서 도와주지 않는 거. 예. 병폐했죠. 예. 근데 이거가 지금 없앨 수 있는 예. 방법이 그렇죠. 원팀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자유한국당이 쓴다잖아요 지금. 지금 몰랐는데 비밀리 했어야죠. 비밀리 했어야 됐는데. 아니 자유한국당 쓰면 우리 그걸 로열티 받아야 됩니다. 네, 받으세요. 아니 이수정님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이제 광역 후보들을 심사했거든요. 하면서 서약서를 썼는데 서약서가 미투예요. 미투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후보를 교체해도 불만 없이 받아들이기 뭐 이런 정도라서 사실 미투를 정말 두려워하는 건 그쪽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 같은 걸 믿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원조는 저희 고향이 아니고 부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내가 고향을 디스하고 있네. 아니 강주도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부산에서 그 부는 바람이 시대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남북 화해에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가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부산에서. 예. 근데 이것과 똑같이 바람이 쭉 타고 강주까지 가고 지금 경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원팀 바람이.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에도 맞고 철학이 맞아서 열광한 게 아니냐. 제가 지금 제게 문자로도 많이 오고 원팀도 뭡니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페이스북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실무자도 없고 우리 사무실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팀이 뭐냐 그랬더니 민주주의다. 그렇죠. 아니 같이 경선을 해갖고 이겼으면 당연히 도움받고 싶어 하는데 지고 나면 막 들어누워 분다든가 아니 외국 나가 분다든가 투표 하지도 않고 외국 얘기하니 상처가 크네요 지금. 굉장히 큽니다. 예, 저 후보님께서는 그날 뭐 외국 나가버리고 그 정도도 괜찮은데요. 실제 지역 내에서는 저 사람이 당선되면 다음에 내가 진출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역 내에서는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팀이 좀 법률적 효과는 없지만 한번 선언을 하고 나니까 제가 남부의 부청장 후보님을 한번 만나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같은 남구 내에 같은 당내 후보들끼리도 얼굴도 안 봤대요. 아침에 만나면 모른 척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구 후보가 5명입니까? 네, 저는 이제 한 로타리에 3명이 있는데 서로 웃어가면서 손 흔들어 주면서 하고 아침에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대요. 전 이런 얘기 들으면요. 네. 벌써 흥분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후보들의 경선 과정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예. 서울에서. 그런데 너무 잘 알죠. 이분들이 이 원팀을 통해서 손잡고 같이 국민들한테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부산을 발전시킨다라고 선언한다면 이거 지금 혁명 중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광하는 혁명이 거예요. 아니라 상식입니다. 원래 이래야 기본입니다. 됩니다. 기본. 원래 이래야 되는데 너무 비상식이 오랫동안 간 거죠. 나도 말 좀 합시다. 이 원래 이게 한 번의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한 번 원팀에 들어오면은 이건 끝까지 원팀으로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덕보는 게 우리 이호철 수석께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양반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새 뭐 별로 운동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이분들이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서로 힘을 합치면 이제 이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자 해가지고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 없는데 이게 하물며 이런 이 엄청난 시민들, 엄청난 국민들 상대로 하는 이런 선거가 혼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원팀 정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척정이다, 막 그래 생각하는데, 아까 뭐 3전 4기 했다고 우리 저 박재호 의원께서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제가 요번에 바로 3전 4기에 이번에는 어쩔 줄 몰라요. 우리 정경진 후보님이 더 저도 한 말씀 잘하시잖아요. 드리면 그런데 이제 우리 원팀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30년 가까이 한 정권이 계속 이렇게 이어와서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간절함 여기에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해법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저 주역에 보면은 국민적 변접통이라고 아주 궁하니까 이런 정말 아이디어가 나오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하다 처음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지도가 낮잖아요. 그럼 너는 원팀하면 그냥 네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도우려고 하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좀 그 오해도 좀 요새 있어요. 뭐 인지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자, 여러분,
경진. 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 부산시 부시장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우리 원팀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거지 경쟁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되 제가 그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 중국 무림에 보면은 정파가 있고 사파, 또 마교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봤냐, 이 이거. 무장제의 많이 오고 이거는 한데 어떤 정파의 어떤 그런 걸 하는 거다. 원팀 부분 한 가지 아까 신비님이 말씀하신 빠진 것 중에 한 가지 더 하면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다음에 그 따뜻한 협력을 한다. 경선 과정에서는 본선에서는 돕는다. 세 번째 이제 만약에 그리고 정말 만약에 우리가 부산 정치 권력을 바꾼다면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 운영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출범하면서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수위원회나 시정 운영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원팀도 들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도 들고 당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24년간 저희들은 시장은 물론이고 시의원 한 명도 당선 못 시켰고요. 구청장 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정에 대해서 전문가도 없고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두 분은 30년간 이 부산시에서 공직에 계셨지만 옆에 풀들이 그만큼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인수위원회에서 시정 운영까지 같이 가져가십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건 또 깊은 의미. 예. 그래서 일종 협치입니다. 두 분은 그 약속은 지키시는 거죠? 좀 감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이. 근데 약속은 저희 지켜야죠. 이제 이 부산에 산 사람들은 네 분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도시거든요. 세 명인데 세 명. 3명인가요? 그럼요. 김영삼 대통령까지. 김영삼 대통령이 예, 예. 3명이나 배출했는데 시장을 아직도 한 번도 해보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반성해야 된다. 시의원도 한 명도 당선 네, 반성해야 된다. 자, 처절하게 반성해야지. 그런데 지금 호기는 호기예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제가 보고 온 지지율이 73% 나왔습니다. 이건 뭐 거의 지금 집권 초반하고 똑같은 만큼 왜 효과를 2% 누리고 깎으세요? 있고. 4%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다 공감하실 텐데. 그리고 사실은 19대,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가져갔던 3당 합당 효과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게 있고, 또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게 있고, 바로 직전에 지금 그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 직전에 있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들이 갈 표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면 나라가 좋아진다고 하니 인물을 떠나서 무조건 찍겠다 이거요. 사실 정치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전 디테일이나 컨텐츠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좋으신 분들이 민주세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을 다 합쳐보면 사실은 팀플레이만 잘하면 떨어지는 게 이상해요. 템플레이 좋네. 왜 제가 우리가 방송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가 홀랜드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대구나 부산이 정권으로부터 뭐 이득을 받은 게 있냐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부산은 가져오지 못하면 그런 얘기 표현 많이 써요. 영도 다리 밑에서 뭐 이런 표현 돼. 사실 그 정도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국정 지지도와 당 지지도가 높은데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후보가 그 당시 5명쯤 있었거든요. 저도 한때 그 잠재 후보, 유력 후보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나와도 마치 이기는 것처럼 됩니다. 지금 우리 야당 서명수 시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출마를 안 하면서도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출마를 안 하더라도 결국 후보자는 한 명밖에 안 되지만 4명 내지 5명이 힘을 합치면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우리 원팀 합시다.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호처씨를 너무 잘 아니까 뭐 나이도 비슷하지만 또 함께 이제 이 판에 오래 있어서 그 선거 이야기하면 뭐 한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고 제의할 때 저도 느낀 게 우리가 18대 때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두관, 송학겸 이런 분들이 안에 내부 분란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시너지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라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하든 안 하든 다 문제고 원팀으로 구성해서 그다음에 원팀이 선거운동 같이 돕고 끝나고 나면 원팀이 부산시를 같이 움직이는 이런 거로 한번 해보자. 그래야 부산이 변해된다. 예. 왜냐면 님은 이제
이걸 영어로 기브업 한다고 그래요. 포기했고 지금 나머지 두 분이 지금 남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세력이라는 걸 믿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세력들이 훨씬 정치를 잘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부산에서 민주당이 당선돼서 부산시장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그 자체로서 저는 혁명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에 국민들이 해주는 AS다라고 여기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대통령 바꾸면 뭐합니까? 선거에서 이제 지방, 다음에 나중 2년 후에 국회까지 바꿔내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 부산에서의 승리가 우리만 잘하면 승리는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못하면 어부지리로 누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는 원팀이다. 캐치플레이즈가 오늘 방송을 제가 강기정 의원하고 같이 하고 왔어요. 광주가 지금 7명의 후보가 나와요. 원팀 이야기를 하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방송하러 간다. 우리 부산에 간다. 빨리 끝내주시라고 막 조사했어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팀을 최초로 제안하신 분이 바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시라고요. 예. 왜 그러셨어요? 제가 부산서 선거를 많이 치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떨어지는 선거는 제가 다 책임지고 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기는 선거도 치렀죠. 그러면서 저는 부산서 누구보다도 아까 3번 아까 떨어지시고 한 번 4번째에 당선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마 그래서 저 출마하지 말고도 말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게 봉사고? 예, 예. 그러시구나. 근데 워낙 좋아하신 팬들이 한번 밀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기자회견을 해보시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와갖고 1인시까지 하셨어요. 아니 같이 약속을 해놓고 먼저 그만둔다고. 참. 사실 페이스메이커라도 하면서 이렇게 슬슬 빠질 수도 있는데. 내한테 밀어놓고 가불을 아니 이분들이 먼저 빠지는 바람에 괜히 우리만 그냥 지금 엎어서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게 생겼어요. 봉사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놓고도 이 소주 한잔 안 사고 말이지.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방송으로도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지방선거 판을 이렇게 쫙 보면 사실 답이 뻔히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여당이 승리해가지고 대승하면 그게 이제 민심으로 반영되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국민들은 원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면 꼭 잡아야 되는 지역이 있다. 거기까지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부산 경남 정도는 꼭 잡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반드시 잡아야 반드시. 된다. 예. 만약에 부산 경남을 다 가져올 수 있다면 대성공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석고대죄하죠. 역적이 역사. 잡을 수 있어요. 석고대죄를 해요. 두 분이 석고대죄해야지. 우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하고 수석님 3번 이상 졌습니다. 그 크고 작은 선거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다라는 걸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는 선거도 치렀죠. 문재인 대통령 선거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그래서 부산에서 여론조사를 20여 년간 해온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이깁니까? 라고 하니까 당 지지도도 높고 국정 지지도도 70% 가까이 나오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난히 조용히 질 겁니다. 골목에서 전부 다 아마 각계격파 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이제 변했다라는 게 결국 사람도 변해야 되고 정책도 변해야 되고 자세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는 겸손하게 문호도 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지른 선거를 쭉 치르면서 제가 보니까 특히 원팀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그 대선 후보 당시에 정봉준 후보와 단일화를 합니다. 그때 협상안을 가져왔을 때 참모들이 이거 받으면 우리 집니다. 지니까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내가 지면 얼마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돕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잊고 있다가 우리가 이분이 이기고 싶은데 전문가가 진대. 그동안 이제 지른 선거를 쭉 치르면서 제가 보니까 특히 원팀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그 대선 후보 당시에 정봉준 후보와 단일화를 합니다. 그때 협상안을 가져왔을 때 참모들이 이거 받으면 우리 집니다. 지니까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내가 지면 얼마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돕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어쨌든 부산이 지금 새롭게 뭔가 날개를 활짝 펴야 되는 그런 건데
저는 그 우리 이호철 수석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제가 위에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우리 방송 고정 출연하시는 분 중에도 이제 당직자들도 계시고 본인이 왜 직접 나가시지? 이호철은 안 나가.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스타일상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안 하실 분이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자유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노는 게 먼저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예. 정치는 희생이고 좀 봉사다라는 것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20살 때부터 60까지 약 40년을 봉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봉사를 좀 그만해도 된다.